자, 안녕하십니까. FA 항공정비사 그리고 아킬라 항공 대표 김종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취업 세미나를 가장 즐겁게 또 가장 열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 취업 1세대였기 때문이죠. 해외 취업을 하면서 1990년도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지금의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외칩니다. 이왕이면 국내에 좁은 데서 머물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라. 도전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그 경험한 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로 진출한 항공정비사 엔지니어. 제가 꿈꾸는 정말 그런 정비사를 만드는 게 저의 작은 보람입니다. 정말 해외 취업이 어려울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의 항공업계 요즘에 다양한 신문 기사들이 이번 달에도 벌써 세 곳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헤럴드 경제. 아니 도대체 멈춰버린 항공업계인데 항공정비업체만 바쁘다. 뭐 이런 기사. 또 한국일보죠. 코로나 특수를 맞았다. 항공정비산업이. 또 서울경제가 또 코로나 이후가 장기적으로 되는데 MRO가 통해서 바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항공업계가 넘었다. 도대체 이 항공정비업체, 이 정비사들만 바쁘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믿으신가요? 제가 좀 설명을 먼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이렇게 항공업이 죽지 않았냐? 비행기가 뜨지 않는데 조종사는 다 지금 휴직 중이거나 회사를 그만두는데 도대체 항공정비사들은 이렇게 바쁘냐? 자, 요걸 한번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객기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97%까지 찍었습니다. 하늘을 날아야 될 비행기가 그라운드 되어 있죠. 주기되어 있습니다. 파킹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병항공사가 드디어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보통 60%까지 이제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객기가 죽었지만 반대로 화물기는 사는 거죠. 매출액의 90%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항공사들이 바로 이제 여객기를 화물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화물기 개조 이로 인해서 또한 정비업체가 무척 바쁘다고 합니다. 또 여객기가 안 뜨지만 뭐가 있습니까? 밀리터리 에어크래프트 군용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지키는 군용기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용기를 누가 정비합니까? 항공정비사들, 정비업체가 하죠. 또 여객기가 뜨지 않으면 여러분 전세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되다 보니까 지상에서는 캠핑카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또 바닷가로 나가면 세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개인 보트를 사고 싶어 하죠. 또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단체로 가족들만 타고 다니는 자가용 전세기 사업이 또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영향으로 인하여서 화물기, 군용기, 전세기가 살기 때문에 또 MRO 관련 업체들, 또 정비업체들, 정비사들이 또 무척이나 바쁘다고 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학생들, 또 정비사들, 그 다음에 스트럭처 정비사와 AMP 테크니션이죠. 두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모집 공고가 있어서 또 알려드리고 또 싱가포르 회사에 대해서 또 싱가포르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은 해외 취업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싱가포르 뿐만이 아니라 미국, 캄보디아, 중동 정말 많은 곳을 저희 아킬라에서 문을 두드렸고 또한 열렸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통하고 또 투어를 MR 업체를 투어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6차까지 저희가 해외로 보냈습니다. 대략 한 3년에서 5년 동안 한 50명 정도가 다양한 나라로 진출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싱가포르는 저희가 기록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해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저희 학생들이 잘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성실함과 근면함과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회사 측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저 넥타이 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항상 저희가 해외 초보할 때 저희 학생들에게 예치입니다. 깔끔하게 멋있게 우리 인터뷰 보자. 그래서 넥타이를 매라. 상대 측 회사들은 깜짝 놀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인터뷰를 하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한 캐주얼 복장으로 청바지 입고 하는데 우리는 드레스업을 합니다. 이렇게. 다르죠. 마인드가 다릅니다. 왜냐? 전 프로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드레스업 넥타이를 메고 해외에 진출시켰습니다. 이 학생들은 보통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면장이 있고 항공 정비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50% 이상은 어쩌면 7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막연하게 항공 정비사의 꿈을 가지고 나이는 차고 그런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정도 자격증만 따게 하고 먼저 경험을 쌓아라. 경험을 쌓고 면장을 따라. 경험을 쌓고 FA 자격을 따라.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한 겁니다. 물론 이 중에는 FA 자격증 또 간혹 면장을 가진 분이 딱 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해외 진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영어에 거부감이 없고 외국인에게 거부감 없고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누구나 사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포지션을 제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프리 컨버전이라고 하죠. 한국말 하면 하물기 개조입니다. 요즘 이 조빙 항공사들도 요즘 여러분이 타는 어떤가요? 자리에 승객과 화물이 같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운항사, 대형 항공사도 여러분 여객과 화물을 같이 했던 회사들은 살아남았죠. 대한항공도 흑자로 전환하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객 사업, 패신저 사업만 했던 델타, UA 같은 많은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사우스웨스트. 지금 화물기로 뒤늦게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MRO, 항공기 정비업체에서는 바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여기에 지금 많은 항공정비사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스트럭처 테크니션, 미케닉이라고 합니다. 한국말 하면 기체 기골 정비사, 구조 정비사 이런 정도죠. 자, 이런 정비사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죠? 이 그림 보이시나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여객기가 있어요. 화물 그리고 여객기가 보통 오래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해야죠. 그레브야드, 비행기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박물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면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기종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죠. 모디피케이션, 개조를 해야죠.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림만 봐도 어떻게 가슴이 뛰는가요? 자, 이 오래된 비행기를 이제 개조를 하려면 이거 보시면 우리 승객이 타는 조그만 문을 화물기가 문으로 또 개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승객이 앉는 그 바닥은 얇습니다. 그러나 화물기를 실으려면 또 바닥을 완전히 개조를 하고 레일을 깔고 또 다른 무게중심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가 형식 증명서인가요? STC를 받아서 가망당국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한 정비사들은 또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드로잉, 도면을 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면장 볼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판금 작업 해보셨나요? 기본입니다. 그죠? 공구도 알아야 되고 장비도 알아야 되고 볼트 너트도 구별할 줄 알고 또 다양한 금속에 대해서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복합 소재도 이해하고 페인팅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정비사들을 지금 스트럭처 테크니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는 정비사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갔던 우리 정비사들은 사실 에어프레임 앤 파워플랜 테크니션이 많았습니다. 뭐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죠. 그죠? 여기에서 MRO가 뭐니까 샵 정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비사들이 뭐 플라이 컨트롤, 하이드롤릭, 전기전자, 엔진, 기체 그리고 뭐 컴포넌트, 스트럭처, 복합 소재, 다양한 부서에서 현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포지션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먼저 스트럭처 테크니션이죠. 기체 구조 정비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자, 해외 취업을 하려면 자격 조건이 어떨까요? 뭐 4년제를 나오고 면창을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 항공사에서 정비업체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학교를 졸업하고 면장을 따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합니다. No! 해외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경험을 쌓게 합니다. 먼저 경험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 FA 야사 자국의 면장으로 경험을 통해서 바꾸게 합니다. 정비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론보다는 실습 실무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로 영어 회화입니다. 항공 기술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많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학연수도 한두 달 보내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회화 위주의 수업을 저희가 좀 많이 추천합니다. 또 항공 기술 영어 아시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자격증을 배우면서 기체, 엔진, 그다음에 일반에 나오는 모든 항공 기술 영어를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기체 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2년제 학위 이상 소지자.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워킹 퍼밋 비자 때문에 그럽니다. 해외에는 여러분 잡을 구해도 워킹 퍼밋 비자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비자를 다 줄까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비자가 나올까요? 워크퍼밋을 줄까요? 나라에서는 여러분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인력들을 받는 걸 제한합니다. 보증금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보니까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대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어야만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2년제 학위 이상 혹은 2년제 졸업 예정자들이 저희가 해외 취업을 추천합니다. 자, 질문 역시 영어로 끝납니다. 자기소개, 학교, 전공, 무슨 훈련을 받고 해외 체류 기록이 있냐, 범죄 기록이 있냐 이런 걸 생활 영어로 물어봅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을 고용하려는 회사죠. 자, 싱가포르의 ST 에어로스페이스 회사는 두 명이 항상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HR, 또 한 명은 정비본부의 항공정비사죠. 두 명이서 생활 영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겁니까? 기초 항공 기술 영어를 물어봅니다. ATA가 뭐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ATA 챕터를 이게 뭐지라고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정비사가 아니죠. 그죠? 정비사 정도면 ATA가 뭔지 다 알아요. 그죠? ATA 엔진, ATA 에어프레임 어디 챕터냐 이걸 물어봅니다. 시스템에서 물어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에어프레임이냐, 그다음에 엔진이냐, 또 무슨 자격증이냐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에서 나왔냐. 또 라인 앤 베이스 메인테넌스죠. 뭡니까? 베이스 메인테넌스라는 게 뭔가요? 바로 중정비를 얘기합니다. 중정비가 뭔가요? 한마디로 야사 유럽에서는 베이스 메인테넌스라고 하고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저거를 헤비 메인테넌스, 우리나라도 헤비 메인테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정비에 대해서 또 물어봅니다. 어떤 작업이 있고 무슨 작업이 있고 또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도 손기술. 자,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뭘 해봤냐?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하다못해 왕복 엔진을 갈아보았냐? 랜딩 기어를 리무브 앤 인스톨 장탈작을 해봤냐? 어셈블리 앤 디스어셈블리 분해 조립을 해봤냐? 리플레이스 교환을 해봤냐? 퓨어 필터를 교환을 해봤냐? 이런 경험을 해보았냐? 그죠?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시트 메탈을 해봤냐? 판금을 해보았냐? 세이프티 와이어를 해봤냐? 그죠? 이런 경험을 물어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신체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합격을 하면 꼭 뭘 물어보죠? 그건 생명색약. 이거는 가까운 안과에 가서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생명색약은 죄송하지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해외 취업이 되면 이제 고용 방식을 여러분 알아야 되죠.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자, 직접 고용 방식이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 외국계 회사가 여러분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죠. 깔끔하죠, 이 방식은. 그래서 디렉트 하이어라고 해요. 직접 고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컨트랙트 하이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하죠. 보통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2년만 계약직으로 또는 1년만 계약직으로 하는 또 고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또는 컨트랙트 임플로이먼트가 있어요. 2년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식 직원이 되자. 1년만 하고 우리 정식 직원이 되자. 이 뜻은 뭐예요? 여러분을 먼저 고용을 해서 잘 모르니까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한번 어떻게 회사 생활을 적응하는지. 멀티내션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다양한 정비사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하면 많은 변수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회사에서 제의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싱가포르에 간 학생들은 보통 컨트랙 하여 2년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2년을 연장해서 또다시 리뉴에 선고하신 분도 있고 또 한국에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스태핑 회사 고용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죠? 아웃소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 그죠? 정말 싫어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 스태핑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용병 정비사라고 하죠. 한 회사에서 2년 하고 B 회사로 넘어가고 다시 C 회사로 가고 이런 스태핑 회사, 너무나도 많은 스태핑 아웃소싱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 소속으로 2년 계약을 하고 또 그 회사 다른 스태핑 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데서 2년을 계약하고 이런 스태핑 회사를 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용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서 해외 문을 열면 힘들까요?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도착해서 계약서 쓰고 픽업해주고 신체검사 받고 그거 다 혼자서 할 수도 있죠. 누군가가 문을 열어놓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채용 대행 업체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또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취업은 보통 비전공 일반 대학 졸업생들이 들과 해외 유학파 항공정비대학 졸업자들이 이렇게 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추천하는 학생들이 비전공 일반 졸업생들입니다. 4년제를 나오고 또 2년제를 나오고 새롭게 항공정비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이 현재까지 이런 학생들을 저는 해외로 보내는 걸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파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아주 프리덤하죠. 영어에 자유롭습니다. 또 국내에 또 항공정비학과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지원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대부분이 솔직하게 토익 점수는 있는데 영어 회화가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똑같은 교육, 똑같은 시스템, 똑같은 커리큘럼.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통 저희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인성이죠. 옳은 후보자를 뽑도록 저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뭡니까? 다민족 국가, 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1인당 GDP가 6만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3만 불인데, 그죠?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이 또 없는 나라죠. 그죠? 의료 혜택도 좋고. 보통 우리가 싱가포르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용어를 또 영어, 말레이시아, 중국어 정말 많은 다양한 말레이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삽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기후가 1년 내내 덥고 좀 습한 것 같아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거의 두꺼운 옷, 그 다음에 긴 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업 환경도 좀 덥죠. 그래서 남성들한테 추천하고 여성분들은 좀 컨시더링 약간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출발할 때 제가 그런 멘트를 던집니다. 정말 식사 비용 얼마냐 이런 거는 대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점심 때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외국에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맥도날드가 있죠. 맥도날드. 영어로 맥다날드. 그런데 저 맥도날드 어떻습니까? 넘버원 빅맥 지수가 있어요. 빅맥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나라의 생활 수준, 통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빅맥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스위스나 유럽, 그죠? 아일랜드 쪽이죠. 거기는 빅맥 하나에 10,000원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많이 변화가 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인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나요? 근데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 면적인데 빅맥 지수가 약간 높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딘가요? 필리핀이나 중국 가면 2,000원 전후에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통 4불 5점이니까 5천 원 전후죠. 빅맥 지수에 따라서 보면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물가가 높다고 합니다. 자, ST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곳에 있는 우리가 그런 ST 에어로스페이스 회사,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일할 곳, 우리 학생들이 일할 곳, 우리 정비사들이 일하는 이곳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기체 부문 MRO 업체 1위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ST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ST 엔지니어링이죠. 23만 명 이상의 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 큰 회사죠. 이 큰 회사에서 바로 항공 부분, MRO 부분만 띄어서 시스터 컴퍼니 자회사를 만든 게 바로 ST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불과 2, 3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싱가포르 군용기를 먼저 MRO 정비를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민간, 커머셜까지 진출을 해서 전 세계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보이시나요? 저 헤이코 AAR, 또 MRO 홀딩, 루프트한자, KLM, 아메코 베이징, 가메코, ATS, 저 회사 보이나요? 저게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MRO 업체입니다. 그죠? 헤이코는 홍콩에 있죠. AAR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죠. MRO 홀딩 미국에 있죠. 루프트한자 독일에 있습니다. KLM 어딘가요? 네덜란드에 있고. 아메코 베이징 어딘가요? 바로 독일의 루프트한자와 에어차이나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죠. 가메코는 광저우에 있습니다. ATS도 미국에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가 이렇게 40% 이상이 다 MR 업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지금 MR 업체들이 꽤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뭐 인천에 샤프 테크니션 K가 있죠. 처음으로 저는 코로나 기간에도 화물기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지방에는 사천회가 있죠. 그죠? 카이 한국우주산업에서 자회사인 캠스가 또 있습니다. 이곳은 군용기와 민간 에어크래프트, 시빌 에어크래프트를 같이 정비를 하죠. 정비사들이 어떻습니까? 밀리터리를 했다가 또 민간업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또 크고 작은 MRO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대위아, 랜딩기아 제작업체도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디인가요? 정말 창리공항에 내리면 여기 보이시나요? ST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초대형 행가 40개의 광동체와 21개의 협동체. 광동체가 뭔가요, 여러분? 광동체가 보잉 747이나 777처럼 축이 두 개죠, 그죠? 입구가. 협동체는 우리 네로우 바디라고 합니다, 그죠? 737이나 A320 정도죠. 그리고 24개의 경비행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저 그림 보이시나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MRO 단지가 있습니다. MRO 클러스터라고 하죠. 자, 이 ST가 또 회사가 있는데 바로 미국에 또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알라바마와 샌안토니오의 시스터 컴퍼니 MRO가 있습니다. 그리고 VTSA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저렇게 붙여놨는데 제 30대 회사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회사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MRO 업체에 갔더니 현장에서는 미국 사람들, 백인 흑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오버헤드 쪽은 아시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와,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관리 경영은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 사람이고 현장에서 미국 분이 일하는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30대 본 그 회사의 본사가 어디냐 했더니 바로 싱가포르의 저 ST 엔지니어링 회사였습니다. 그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바로 미국의 어딘가요? 샌안토니오, 알라바마에 바로 동일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MRO 경력을 많은 쌓은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도 코로나 풀리면 이런 자회사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싱가포르이 어떤 항공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MRO 업체는 보통 8,000명 정도의 고용자가 있다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1위 MRO 업체인 걸 아까 제가 설명을 했고 싱가포르의 GDP의 5.4%가 항공 정비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앞으로 2035년까지 70만 개의 항공잡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먼저 제가 6시간 거리에 싱가포르를 추천합니다. 자, 먼저 어떤 계약 조건인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인턴 계약직이 있어요. 보통 WP 비자로 갑니다.
2년 계약으로 하고 2년마다 연장을 하죠. 그 외에는 SP 비자도 있고 또 EP 비자도 있습니다. 4년제를 나오고 경력자들은 계속해서 급여가 올라가죠. 두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리 에어포트와 또한 군용기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근무 시간은 주 44시간입니다. 제가 정비사들은 말씀드렸죠. 정비사는 급여 통장이 두 개라고. 첫 번째 통장은 기본급을 받고, 두 번째 통장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자격증 수당을 받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각종 오버타임 비용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SDD가 뭡니까? 싱폴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달러로 1,800에서 보통 3,500 사이를 받습니다. 정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1,8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학생들을 가보니까 한국 돈으로 보통 200에서 300 정도를 전혀 경험이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받고 오버타임을 하면서 또 비용을 더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경력이 여러분이 뭐 3년에서 5년 차에 있다면 SP 비자로, 전문직 비자로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여러분이 급여를 받고 또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T 에어로스페이스 근무 진로 방향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여러분, ST는 2년 계약이죠. 평균 5년을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기존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관리 경영이죠.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경력을 통해서 FA와 야사 자격증을 또 딸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많아지겠죠. 정비사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경력입니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 비자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봉이 수준이 달라지죠. SP 비자는 전문직 비자로서 4년제를 나와야 되고 경험과 또 학위를 봅니다. 또 EP 비자는 뭡니까? 또 영주권을 또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MRO 경력 인정을 통해서 국내나 해외 중정비 업체로 또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먼저 경력을 쌓고 18개월 또 30개월 경력을 쌓고 36개월 경력을 쌓으면 여러분들이 그 경력을 통해서 FAAMP 자격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FAAMP 자격증을 따는데 미국 유학을 가면 어떻습니까? 보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2년을 체류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경력을 쌓으면서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저는 저 5번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영문 이력서를 먼저 제출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이력서를 ST에서 보고 나서 화상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아까 말했죠? HR팀하고 정비본부 각각 한 명이 여러분을 스카이프로 또는 줌으로서 아마 인터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서 신체검사를 보고 와라 그럽니다. 색약 생명이 있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드디어 비자 수속이 들어갑니다. 자, 비자 수속은 보통 2주에서 2달 걸립니다. 저희가 싱가포르에 간 사람들 보니까 빨리 들어가신 분은 2주 만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이건 뭐죠? 고용주 입장에서 급하게 지금 모집하기 원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물기 개조 때문에 정말 급하게 인력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는 또 한 번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 1, 2주 정도 훈련을 받고 바로 투입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물기 개조에서 이렇게 급하게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화물기 플릿 컨버전이죠. 이 개조를 하는 MR 업체들가 많습니다. 이 참고 영상인데 좀 올드하고 좀 오래된 747 기종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잉 747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그죠? 바로 이 비행기가 화물기로 전보제트죠. 만약 개조를 하려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객기 문을 떼어버리고 화물기 전용 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기체 스트럭처 메케닉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프라우드가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비사들은 어때야 돼요? 레이아웃, 도면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보통 엔지니어급들이 만든 도면을 가지고 미케닉들이 그대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판금 작업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공구,
또 장비를 알고 볼트 너스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루미늄 금속도 이해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의 먼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영문 이력서를 한번 보내보시길 바랍니다.